그래서 평행이동한, 뭔진 모르지만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그쪽으로 가면 돼. 이쪽이 2,1이었고 여기가 0, 얼마였고 5였고 뭔진 모르지만 평행이동해서 얘가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해서 뭔지 모르지만 높이가 뭐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된다. 근데 계산을 조금 줄이려면 이차함수의 특징을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에 제곱배만큼 움직이잖아. 기본 그래프니까. 근데 여기가 5인데 여기가 꼭지점이 얼마였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몇 칸 움직였다는 얘기고 한 칸 움직였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 뭐가 돼야 돼요? 4. 그럼 A 값 나오죠. 그럼 B 값도 나오지. 이번 일단 생각해보고 있으세요. 1번 계산하는 사람들 마무리 지어. 그래, 복습을 미루지 마. 가서 바로 해. 전에 내가 일부러 미루라고 했더니 미뤘다가 기억이 다 사라지는, 내가 너희의 기억력을 너무 과신했나 봐. 나는 이제 바로 하면 다 기억이 날까 봐 미루라고 했던 건데 미뤘더니 다 사라져서 차라리 안 미뤄도 되는 것 같아. 안 미뤄도 되고 그냥 바로 해도 괜찮아. 오늘 수업하고 오늘 저녁에 바로 해도 돼. 그래도 돼. 오늘 저녁에 놀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복습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잖아. 빨리 복습해. 아, 나는 노파심에 혹시나 방금 수업한 걸 다 기억하는데 왜 또 적으라는 거야 이럴까 봐 며칠 있다가 하라고 한 건데 생각보다 휴발이 빨리 되니까 며칠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냥 바로 해. 그죠? 네, 2번 갈게요. 2번 내가 문제만 설명을 해놓을게. 이거 우리 다룬 내용이야. 이게 뭔데요? 그러면 표현이 생소하죠, 그죠? fx가 t의 절대값을 지어놔서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fx가 t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방정식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어떤 방정식이냐면 fx는 2fx 빼기 2t지. 그러니까 fx는 몇 t? 2t. 요 방정식을 풀고요. 만약 fx가 t보다 뭐하다라면, 작다라면, 그치? fx는 마이너스 2fx 더하기 2t를 풀어.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푸냐면 fx는 얼마? 3fx는 2t니까 3분의 2t를 풀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3차 함수 fx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y는 t를 하나 그어볼게. y는 t를 그어서 t보다 높은 곳에서는 어떤 방정식을 푸냐면 y는 2t를 풀고요. 그치? y는 몇 t를 풀고 2t를 풀고, t보다 높은 곳에서는 y는 2t를 풀고 낮은 곳에서는 3분의 2t를 풀어. y는 몇 분의 t를 풀어? y는 3분의 2t를 풉니다. 방정식 자체를 fx가 t보다 큰 쪽에서는 y는 몇 t를 풀고 2t를 풀고, 그러면 교점 개수 체크해 볼게. 그러면 교점 개수 체크하면 여기 몇 개? 한 개, 밑에 몇 개? 그쵸? 3개. 4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t를 내가 옮기면 빨간색도 어떻게 되고 2t도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3분의 2t도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러면서 교점 개수가 변하지.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이 밑에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는 누구뿐이래? 9뿐이지. 그치? 그러면 얘도 결국 젓가락 변형이라는 거 납득되나요? t에 따라서 젓가락이 두 개가 만들어져. 2t하고 3분의 t. 무슨 뜻이냐면 t가 이 밑에 있다고 쳐. 그러면 2t가 만들어지고, 그치? 누가 만들어지고? 몇 분의 몇 t가 만들어지고? 3분의 2t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t가 쭉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걸 만족하는 애가 누구뿐이다? 9뿐이다. 이런 현상이. 그러면은 전에 우리 했지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따져야 될 게 뭐죠? t가 세팅됐을 때 2t하고 3분의 2t가 어떻게 되는 경우? 동시에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를 중점 따져야 됩니다. 그죠? 네. 얘도 불연속이 원래 몇 번 나와야 돼? 얘도 불연속이
4번 나와야 돼요. 왜? T가 올라가면서 빨강 접하고 빨강이 통과하고 파랑도 극소 통과하고 극대 통과하고 4번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런 부등식이 일단 몇 번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불연속의 개수가 적다라는 얘기죠. 4번이 아니란 얘기겠지? 자, 그림을 그려봐 주세요. 천천히 그려봐. 그리고 9를 경계선으로 봐야 돼요. 우리 전에 봤듯이 9는 경계선입니다. 아마 세 개 그림을 따져야 될 거야. 이게 동시접하는 순간일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순간? 밑에서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겠지? y는 몇 t? 2t, y는 몇 t? 그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러다 진행이 돼서 몇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더 진행이 돼서 몇 번째지 이제? 파란색이 그치. 파란색이 어디로 가는 경우? t가 여기 어딘가 있겠네. y는 t 여기 있어서 파란색이 밑에 접하고 빨강색이 위로 가는 경우.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부등식을 뭐 하는 순간을 찾아야 돼? 만족하는 순간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불연속 현상은 누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연속 현상은 처음 생기는 거라고 요 두 개뿐이죠. 처음으로 생기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생기는 불연속은 못 없앤다고 했잖아. 무조건 불연속 확정이잖아. 그럼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언제 이 부등호를 만족하냐는 얘기야. 왼쪽부터 해봐야 돼요. 이때 t를 9로 잡아. 왼쪽만 내가 해볼게. 이때 t를 9로 잡을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고? 18이 되고 여기는 9 곱하니까 얼마? 6이 되고. 그러면 A 0.1은 9.1이잖아. 9.1이 되면 빨간색도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빨간색에서 교점 몇 개가 생겨? 3개. 파란색에서는 1개. 그러면 3 더하기 1이겠네. 왼쪽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작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오고 파랑도 내려오고 누구도 내려오죠? 빨강도 내려오죠. 빨강 1개, 파랑도 몇 개? 1개. 여기가 클 수 있나요? 없지. 그럼 얘가 아니네. 이때 생기는 불연속이 아니네. 이때는 오른쪽이 클 수 없잖아. 자, 저쪽으로 가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t를 9.1로 잡으면 빨강 이렇게 올라갈 거고 파랑도 어떻게 될 거예요? 파랑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9.1로 잡았을 때는. 8.9로 잡았을 때는 둘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둘 다 떨어지겠지. 그죠? 그러면 교점 개수를 카운팅 해보세요. 누가 큰지. 8.9로 잡을게, 얘를. 더 떨어뜨린 거야. 9보다 조금이라도 떨어뜨린 거야. 9보다 조금이라도 떨어뜨렸을 때 교점 개수 3 더하기 얼마지? 1. 위로 올라가 버리면. 오케이. 얘가 맞네. 그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 없어야 되잖아. 저거 외에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 없으려면 이제 여기서는 뭐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때는 다 연속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연속으로. 지금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해. 밑에가 교점이 큰 경우랑 위에가 교점이 큰 경우. 그치? 가운데서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둘 다 나오지. 원칙적으로 만약 불연속이었으면. 올라가면서 각각 불연속이 2번이 나오니까 그 2번도 저 현상 한 번, 요 현상 한 번이 다 나와야 돼. 근데 가운데를 아예 다 뭐로 만들어버리면?
연속으로 만들어버리면 아예 불연속 현상이 나오질 않고 한 번 나오는데 여기만 살리라는 얘기지. 오른쪽이 큰 경우는 t가 뭐일 때뿐이다? 9일 때뿐이다. 네. 마이너스 A요. A 마이너스. 아, 이거 마이너스 a가 아니네요. 오타예요. a 마이너스예요. 고쳐주세요. 내가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사명이 은근히 날카로운데. 네. 네, a 마이너스로 고쳐줘. 네. 그러면 저기서 극대의 위치가 나오네. 극대값이 얼마 나와요, 저때? 저때 극대값이 얼마? 6 나오지. 그럼 이제 가운데다 갖다 맞춰. 가운데에서 빨간색이 극대에 걸리려면 t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지. 그럼 t가 3일 때 아래는 얼마가 돼요? 2. 그러면 극대가 6인데 아래는 2니까 역시 위아래 높이차가 몇 칸이 돼? 4칸이 되네. 그럼 4칸인데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었으니까 얘 역시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끊어지겠죠? 근데 x는 어디에서 극대예요? 0에서 극대네. 그러면 극소는 어디서 가지게 돼? x는 얼마? 그럼 이제 그냥 위에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만듭시다. 3, 이게 y는 얼마였죠? 아니지, 위에 거 가지고 만들어. 0에서 극 하는 게. 이게 6이지? 그럼 fx 빼기 뭐는? 6은 어디에서 중근? x제곱에서 중근, x에서 얼마? 빼기 3, 그럼 fx 이제 마무리 되네요. 얘도 그러니까 젓가락 응용한 거예요, 젓가락. 두 개, t가 세팅될 때 3분의 2t랑 y는 2t, 빨간색, 파란색 젓가락이 동시에 그어지면서 교점 개수가 체크가 되는데 불연속은 언제 발생한다? 빨간색이 극대극소를 통과할 때, 파란색이 극대극소를 통과할 때 불연속이 2번씩 발생해. 그러니까 총 4번이 발생하지. 근데 그 4번의 불연속 현상을 보면 이렇게 한 번은 플러스가 크고 한 번은 누가 크고 마이너스가 크고 두 번 발생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운데서 나오는 애들 그냥 통째로 다 없애버려.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방금 같은 부등호가 나오는 불연속이 한 번만 나오겠지. 이해됐나요? 자, 3번. 3번도 식이 그러니까 생소해. 왜 생소하냐면 2번이나 3번이 어려운 이유가 식을 처리하려고 봤더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절대값을 나눠. x가 0보다 뭐 할 때?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 그럼 x 더하기 h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x가 일단 0보다 크면 h는 아무리 더해져도 0보다 커. 무슨 말이냐면 0보다 큰 쪽에서 우극하냐. 이미 x가 0보다 큰 쪽에 세팅이 되면 거기서 좌극한한다고 0보다 큰 쪽, 0.1에서 좌극한한다고 얘가 음수가 될 일은 없어. 이미 초기 세팅은 일단 0보다 작은 곳이야. 0보다 작은 곳에서 왼쪽으로 접근해도 음수고 오른쪽으로 접근해도 음수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식만 적어볼게. 만약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지? 리미트 얼마? 얘는 방정식이네, 그지? 방정식인데 h가 0으로 갈 때 x가 0보다 크면 그냥 다 양수야. x 더하기 h에서 x 뺀 겁니다. 양수예요. fx 더하기 h 빼기 fx지. 얘는 얼마? ax 더하기 b. 그럼 이거 많이 보던 거네, 그치? f'x가 뭐가 되는 거고? a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x가 0보다 뭐 할 때는? 작을 때는 어차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x가 음수니까 더하기 x로 나오겠네, 그죠? 요거 분의 얼마? f의 얼마? x 더하기 h의 빼기 얼마? fx는 얼마? ax 더하기 b. 그러면 해석을 하면 그러면 결국 이거네. fx를 미분하면 몇 차인데요? 4차니까 미분하면 몇 차? 3차지. 그 3차식이 x가 0보다 클 때는
미분한식과 3차를 미분한 식이 무언가 있겠지. 그 미분한식과 직선하고의 교점. 그거를 집합의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는 어떤 거?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누구랑 똑같은 거? AX 더하기 B랑 똑같은 거. 이렇게 되는 애가 몇 개? 다시 해 모았더니 위 아래에서 모았더니 총 몇 개가 됐대요? 3개였지. 그리고 그 중에서 0은 어떻게 됐어? 만나는 뭐였어?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었지. 교점이었지. 0이.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F'-3이 0인 거 보니까 3차 함수가 어디에서 그 값을 가져? 아니 어디에서 0이 됐어? 마이너스 3에서 뭐가 됐어요? 0이 됐지. 그러니까 F'-3이 0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죠.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일단 세플링 내가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 그럼 당연히 아무거나 하지만 그냥 중근 가지는 거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어차피 그거 하면 돼. 이게 F'X라고 생각을 해. 그치? 그래서 하나, 둘,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쵸? 마이너스 1, 여기 0 잡을게. 그냥 내 맘대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택해도 돼. 어떻게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직선을 대각선으로 바꿔도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ax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ax 더하기 b로 바꿔도 되고, 곡선을 바꿔도 되고. 일단 곡선을 바꿔볼게. x가 0보다 클 때는 얘랑 직선이랑 만나죠. 그치? 그러면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0이 교점이어야 되니까 내 맘대로 하나 그릴게. 이걸 ax 더하기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0보다 같거나 큰 쪽만 봐. 0보다 같거나 큰 쪽에서 교점 0 하나만 생기지? 자, 왼쪽에선 뭐 해야죠? 뒤집어야지. 그러면 fx를 뒤집어 볼게. 자, 이렇게 뒤집었어. 얘가 마이너스 f'x겠죠. 자, 얘랑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돼야 되는데? 3개. 그럼 이렇게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만나는 점이 몇 개밖에 없다? 2개. 2개밖에 없다. 안 돼,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할게. ax 더하기 b가 0을 지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죠? 그리고 b도 뭐여야 되지? 그거는 아직 모르나? 일단 그려보세요. 만약 중근 가지는 그래프면. 그러면 중근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중근 안 가지는 걸로 그려볼게. 중근 안 가지는 걸로 그냥, 이런 거 사실 그릴 필요 없는데, 그냥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그치? 그 다음에 F'0도 0이어야 되거든? 왜? 여기서 만났잖아. 그쵸? AX 더하기 B도 0,0을 통과해야지. 그치? X는 0에서 만났으니까 F'0은 0이고, 그러면 0 이렇게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죠? 고칠게. 뭐 이런 식으로 얘는 가능하네.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 몇 개? 1개, 여기서 몇 개? 1개. 근데 이게 더 만약 뭐 할 수 있다면, 내려올 수 있다면 몇 개가 생기긴 해?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애랑, 그러면 ax 더하기 b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교점은 하나, 둘, 3개가 되긴 하네. 맞아요. 근데 여기 위에 조건 하나 더 있네. 미안. 그 다음 뭐가 돼 있죠?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순서쌍이 몇 개뿐이다? 하나뿐이다. 그럼 얘 교점 3개 나왔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왜 답이 안 돼요? 그러면 잘 봐봐. 직선 이렇게 돼도 지금 교점 3개잖아. 내가 이렇게 그어도 교점 몇 개 돼? 3개 되지. 다시 그려줄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그냥 랜덤하게 하나 만들었어. 3,0에서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뒤집어진 그래프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쳐. 이게 마이너스 F'X고 이게 fx고 여기가 0,0이어서 지나가는 직선 ax 더하기 b랑 교점이 몇 개 생겼어? 3개. 그러면 박스 조건 만족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밑에 조건을 봐.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되게 하는 A하고 B의 순서쌍은 몇 개뿐이다? 몇 개뿐이다? 하나뿐이다. 근데 이 직선 내가 이렇게 만들면 기울기 A 뭔가 있겠죠? 맞지?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다고 쳐.
그래서 2분의 1, 0 하면은 조건 만족한다 생각해봐. 2분의 1보다 살짝 키워도 돼, 안 돼? 되죠? 얘도 그러면 기울기 교점 3개 나오잖아. 그러면 2분의 얼마? 2, 0도 되고 2분의 3, 0도 되고 뭐 하는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무한대의 순서쌍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순서쌍은 몇 개만 된대? 하나만 되죠. 그럼 이걸 바꿔 얘기하면 그 딱 한순간만 된다라는 얘기는 그 한순간만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접하면서 그 순간만 교점을 몇 개 만든다? 3개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 접하는 순간보다 살짝이라도 달라지면 교점이 3개가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지. 교점이 3개가 되는 순서쌍은 몇 개뿐이니까? 한 쌍뿐이니까. 그치? 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중근 가지는 건 돼? 안 돼? 그럼 저거 버려. 마이너스 3에서 중근 가지는 거 말고 그러면 중근 가지는 그래프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죠? 극대가 접하는 거 말고 이제 어디서 접하는 거? 극소가 접하는 거. 그것도 안 되면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여기가 얼마예요? 그래서 0보다 왼쪽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F', 저거 지금 F'X거든? 0보다 왼쪽에서는 F'X를 아래로 뒤집고 0보다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냅두고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딱 그었을 때 몇 개만 나와야 돼? 교점을 3개 만들게 하는 순간이 딱 한순간만 돼야 돼. 맞아요. 계속하세요. 그 순간 맞아요. 가세요. 그림 봐봐, 그림. 요거? 여기 접한 거겠지? 네, 맞아요. 그림에 맞는 사람은 계속 하세요. 이렇게 지난 거야? 그럼 2개밖에 안 생기잖아. 이렇게. 여기서 접하면 0,0을 못 지나요. 그 그림만 조금만 조정하면 돼. 0,0을 지나가야 되거든, 지금. 0에서 만났으니까. 그치? 거길 지나가야 돼. 그렇지, 그렇게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 3개가 되게. 그렇지. 그 그림. 자, 그림 그렸으면 그 그림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그림을 식으로 표현할 생각을 합시다, 이제. 이 상태를 식으로 표현합시다. 이 그림 참고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럼 그냥 버리고 얘 가져와, 얘. 요거 누군데? 얘랑 이렇게 연립했죠. 응? 네.
왜냐면 0보다 클 때는 저거니까 0보다 클 때는 원래는 위에가 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 주황색이랑 만나는 애는 정확히 표현하면 주황색이랑 만나는 애는 이 밑에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여기는 F'X, 0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F'X.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근데 이제 식 자체는, 식 세팅할 때는 이제 이거는 지금 합친 거잖아. 합친 거니까 그냥 버리고 하나로만 잡으면 돼. 하나로 잡으면 그냥 마이너스 F'X로 잡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F'X랑 누구랑 만나죠? AX랑 만나지. 그러면 마이너스 적어볼게. 마이너스 F'X 빼기 AX는 그러면 저 접점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얘 때문에 알 수 있어.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변동이 있다 없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에서 봐봐. 마이너스 3 더하기 0 더하기 0이었잖아. 그럼 바뀐 그래프에서 0하고 여기지. 그러면 어디에서 접하겠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몇 분의 3? 2분의 3. 최고차이 계수 알려줬나요? 알려줬네. 왜냐면 x 4제곱을 미분했으니까 몇 x 세제곱일 거고 4x. 근데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어디에서 중근? x 더하기 뭐에서 중근? 2분의 3에서 중근.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 x 빼기 0이네. x네. 이렇게 나오겠네. 요게 마이너스 F'X였겠네. 그치? 그럼 이제 누구 값 하나 더 알아내야 돼. A 값 하나 더 알아내야죠. A 값은 우리 쓰지 않은 정보 있습니다. 누구 집어넣으면 되죠? 이 식에다 이제 F'-3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스몰 A 값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고민하지 말고, 절대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있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절대값 씌운 그래프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면 어떻게? 절대값을 처리해 놓고 방정식을 풀면 돼. 앞에 것도 방정식이고 뒤에 것도 방정식이야. 앞에 거는 fx가 t보다 클 때 이런 방정식 풀고 fx가 t보다 작을 때 이런 방정식 풀고, 밑에도 방정식이야. 3번도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다른 방정식을 풀어. 근데 교점이 3개가 되게 하는 순서쌍이 딱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돼. 그 순간만 교점이 3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접하는 순간이 왜 답이 돼요? 그러면 접하는 순간 제외하고는 뭐가 되니까? 다 교점이 여러 개 있거나 없거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잖아. 그치? b는 0이에요. b가 0인 건 x에다 0 집어넣어 보면 돼. x가 0 집어넣었을 때 왼쪽 오른쪽 어때야 되니까?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그게 왜 b가 0이에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갈게. 원래 여기 절대값이 있거든. 그치? x에다 0 집어넣어 볼게. x에다 0 집어넣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h분의 f 얼마? x 더하기 x 0 더하기 f 0 더하기 h지. 빼기 얼마? f 0이지. 얘가 b 나와야 되지. 그럼 우리 앞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그 논리로 가. 밑에 절대값이 있으면 위의 함수는 근을 몇 개 이상 가져야 돼? 2개 이상 가져야지. 그러니까 F'0이 0이어야 되지. 위에가 2개 가져야 되잖아. 그럼 위에가 2개 가지면 약분돼서 B는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죠. 왜냐? 절대값을 가지면 위에 애한테 인수를 2개 강요하잖아. 그리고 그때 이것도 했을걸? 0 더하기 H 빼기 F0 이런 그래프는 인수를 최소 몇 개는 무조건 갖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0이라는 지점이 f'x의 fx의 어떤 지점이다? 극값이다. 그러니까 f'0은 0이지. 그래서 b는 0이야. 그럼 b가 0이니까 결국은 ax랑 마이너스 ax만 그으면 되지. 이게 왜 B예요? 왜냐면 요 A식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0이 A의 원소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잖아. A의 원소가 0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0을 극한식 왼쪽 X에 0 집어넣고 AX 더하기 B에 0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왼쪽 식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식이 나오냐면 절대값 H분의 이런 식이 나와. 근데 밑에 절대값을 가지면 위에는 무슨 근을 X는 0에서 무슨 근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중근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F'0이 얼마여야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극값,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요구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요구한다. 그치? 그래서 F'0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 근데 F'0도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돼? 몇 개 가져야죠? 밑에 하나 있잖아. 0이라는 인수. 그러면 위에 F'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4차 함수를 미분했는데 미분한 함수가 인수를 2개 가지고 있으면 0에서 무슨 근을 가지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 중근 가지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할 그림은 몇 분이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걸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네. 그 논리로 가버리면 그냥 바로 뭐만 해도 괜찮아. 0에서 중근 가지는 F'X를 바로 그려도 괜찮네. 왼쪽으로 할 필요도 없네. 왜냐면 절대값 H 때문에. 그치? 전에 극한값 존재한다는 논리로 잘 생각해봐.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극한값 존재하는 케이스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다시 어떤 거? 2가지. X가 알파로 간다고 쳐. X 빼기 알파분의 절대값 요 형태가 있고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로 갈 때 얼마? 절대값 X 빼기 알파분의 뭐가 있고 절대값 fx 빼기 f 알파 요 형태가 있고. 그치? 그럼 위에 거는 알파에서 무슨 근 이상? 중근 이상. 밑에 거는 x는 알파가 fx의 어떤 지점? 접선 기울기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 극한값은 뭐로 나온다? 극한값은 0으로 나온다. 왜냐면 밑에는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가 체인지 될 건데 밑에보다 위에가 하나 이상 더 많아가지고 약분되고 집어넣어서 다시 0이 나와야 절대값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됐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럼 세 번째 거는 뭔데요? 세 번째 거는 요거였어요. 정리하는 김에 그냥 다시 갑시다. 어떻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알파분의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f 알파. 자, 얘도 존재. 그러면 얘는 언제 존재해요? 그러면 대놓고 결론만 말할게. 뾰족점이랑 극값에서 존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fx를 내가 그냥 이렇게 잡아봐. 그래서 알파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가 알파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왜냐면 x가 큰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양수고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음수니까 얘는 체인지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fx를 봐봐. 알파 집어넣었을 때 fx 값이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체인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밑에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데 위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극한값이 좌우 극한값이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을 수가 없지. 다르지. 그지? 그러면 어떤 부분? 음수인 부분도 똑같겠죠. 해당 지점에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보다 큰 쪽으로 갈 때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지만 밑에는 계속 음수니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도 좌우 극한이 같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는? 요 지점에서는 괜찮아.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 자, 여기가 알파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적어볼게. 알파보다 큰 쪽으로 가볼게. 리미트 x가 알파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양수니까 x 빼기 뭐가 나올 거고 알파가 나올 거고 알파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가면 fx도 양수니까 fx 빼기 얼마? f 알파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0분의 0꼴 만족했으니까 f 프라임 알파 플러스일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볼게.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음수니까 리미트 x가 어떻게? 알파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x 빼기 알파 나올 거고 함수값도 음수죠. 그러니까 얘도 뭐로 나와? 마이너스에 얼마? fx 빼기 f 알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 절대값 음수들이니까. 그러면 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면서 결국 똑같아지지. 부호가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그래서 요 세 번째 표현에서는 어디서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 존재해. 뾰족점에서 존재해. 뾰족점에서는 이 극한값이 어떤 걸로 존재해? 원래 미분계수로 존재해.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0이 되는 곳. 원래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곳.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극소를 알파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x 빼기 알파분의 얼마인데? 큰 쪽으로 접근하면 플러스니까 fx 빼기 f 알파겠죠? 근데 얘가 플러스 0이야. 어차피 접선 기울기가 0이거든. 근데 왼쪽으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x 빼기 알파분의 fx 빼기 얼마인데? f 알파인데 얘 극한값에도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인데 걔가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어. 마이너스 0이야. 그치? 다시 정리할게요. 극한식이 세 종류가 있어. 자, 첫 번째 거. 얘는 fx가 무슨 근 이상을 갖게 만든다? 중근 이상을 갖게 만들어서 극한값 0 나와야 돼. 얘는 x는 알파가 fx의 무슨 지점이다? 접선 기울기. 그치? f'x가 뭐가 되는 지점이다? 0이 되는 지점이다. 그치? 그래서 얘도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위에가 밑에보다 인수가 하나 더 많아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표현이죠? 얘가 존재하는 경우는 소스가 두 개야. 어떻게? 누구로 존재하거나 뾰족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원래 접선 기울기가 뭐든지 0이든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치면 세 개가 있어. 지금 세 번째 식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점은 뾰족점이거나 어떤 거? 원래 접선 기울기가 0이 되거나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존재해. 뾰족점은 공교롭게도 왼쪽 접근하든 오른쪽 접근하든 결과적으로 똑같게 만들어져. 그래서 존재해. 그치? 그래서 이 문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서 절대값 x에 0 집어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h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h분의 f 얼마? 0 더하기 h 빼기 f0이니까 이 부분은 뭐다? f'x가 뭐가 되는 지점이고 0이어야 되고 해당 지점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두 개 이상 가져야 돼. 왜냐면 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잖아. 근데 영향을 안 받으려면 약분하고 대입해서도 다시 0이 돼야 되니까 0에서 어떤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근 가지는 그림밖에 되지 않는다. 그치? 그러면 앞에 케이스 다 무시해도 되네. 바로 가도 되네. 바로 간 상태에서 내가 뭐를 그렸을 때 AX를 그려서 오른쪽은 냅두고 위에는 아래로 끄집어 내렸을 때 딱 접하는 상황만 답이 되게 하면 돼. 세 개니까. 오케이? 됐나요? 자, 4번. 직접 풀어보세요. 풀 수 있어요. 복습을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 네. 이 교점이 생기는 불연속은 어디에서만 생긴다고 했죠? 극대랑 어디? 극소. 네, 극대 극소에서만 생겨. 왜? y는 내가 t를 수평선을 딱 그어서 교점 개수를 체크해. 근데 두 군데서만 불연속이래. 합친 게. 그러면 정상적인 fx는 불연속이 몇 개가 생기게 돼 있어? 두 개. 내가 걔를 t1, t2라고 할게요. 그러면 t1을 잡고 t2를 잡았을 때
자, G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한다? 몇 개다가? 교점은 쭉 한 개다가. 그쵸?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하나다가 T1이 되는 순간 몇 개가 됐다가 두 개가 됐다. 교점이 몇 개? 세 개. 그러다 다시 교점이 몇 개? 두 개. 그치? 그러다 더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 한 개.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GT 그래프. 이것도 또 똑같은 거네, 그죠? 근데 이 GT, 옆에 T 빼기 4는 뭔데? GT 그래프를 옆으로 몇 칸 움직였더니, 네 칸 움직였더니 불연속이 몇 군데서만 생겼대? 0하고 어디에서만? A에서만. 네, 쭉 가세요. 아마 4칸 밀었으면 이렇게 됐겠지? 그쵸? 근데 어디하고 어디에서만 생겼대? 0하고 어디에서만? 그럼 여기가 0이네. 그리고 이게 몇 칸? 4칸. 이거 똑같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이렇게 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추는 거 아닌가요? 아니, 두세 문제는 달라. 두세 문제는 안 본 게 나와. 그죠? 그럼 바꿔 말하면 두세 문제까지 접근은 뭐로 가능하냐면 누구나 가능해. 두세 문제까지 접근. 왜? 다 똑같은 거 그냥 비슷하게 나오거든. 똑같은 거. 근데 두세 개는 진짜 다른 게 나와. 두세 개는 그때 처음 보는 거. 그죠? 두 개, 세 개까지도 안 가.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많으면 세 개, 적으면 두 개 정도는 처음 보는 게 나와. 그러면 그 위에 맞추는 애들은 그거 맞추는 애들이야. 처음 보는 걸 맞추는 애들. 그러면 얘 그래프 뭔지 모르지만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얼마고 y는 0이고 극대값은 얼마고 y는 4고 근데 f0은 얼마였어? f0은 0이었네. 그치? 그러면 f0이 0인 함수니까 0,0이 여기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어요. 그치? 일단 왼쪽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0, 1, 2, 3, 식 완전 예쁘게 나오네. 그럼 A는 그때 얼마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가 지금 얼마죠? A가 얼마? 8이지. 그러면 F8에 무슨 값을 구해야 돼? F8에 무슨 값을 구해야 돼? 최소값을 구해야죠. 그럼 F8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여기를 0,0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1, 2, 3, 4 여기가 4잖아. 8은 저 위로 올라가 있겠죠. 그치? 근데 어디를 0으로 잡으면 여기를 0,0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1, 2, 3 더 올라가죠. 그치? 그러니까 F8을 최소로 낮추려면 0을 왼쪽으로 최대한 밀어야지. 그래야 F8일 때 왜냐면 0,0에서 출발을 하니까 0,0에서 출발을 하니까 8이 출발 지점으로부터 그쵸? 최대한 멀어야지 지금.
가까워 버리면 바로 증가만, 급격하게 증가만 해버리는 그래프가 나와버리잖아. 자, 5번을 갈게요. 5번 그래프를 풀려면 5번은 의미가 중요해. 이거는 생각해서 풀기보다 내가 설명을 할게. 자,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2차 함수, 이게 x제곱이고 얘가 x 더하기 2가 있어.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겠죠. 그럼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연립방정식 풀어볼게.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2하고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색깔로 봐봐. 요 파란색 기울기와 두 교점이죠. 두 교점을 이은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지점이 동일해. 방정식을 바꿔도 동일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정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프를 바꿔도 교점의 x좌표는 바뀌질 않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현상을 표현하는 x좌표는 변동이 없어. 그제? 동일한 현상. 동일한 현상이 뭔데? 두 교점을 이은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 두 교점을 이은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 y좌표는 보지 마. x좌표만.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요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2, 얼마? 4죠.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에서 2, 3칸. 위로 몇 칸? 3칸. 그럼 x제곱 미분할게. x제곱 미분하면 몇 x? 2x지? 그러면 같은 접선 기울기를 1을 가지는 곳은 x는 몇 분의 1? 2분의 1. 2하고 마이너스 1의 기울기 두 교점이죠. 교점 x좌표만 봐. x좌표 같은 기울기 가지는 대칭축이죠. 대칭축 x는 얼마? 2분의 1. 변동 없죠? 자, 왼쪽 교점에서 접선을 긋고요. 오른쪽 교점에서 접선을 그을게. 그치? 그럼 왼쪽 접선,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 볼게. y는 기울기가 2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 그쵸? 네.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2x 빼기 얼마? 1. 여기 요 그래프.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2에서 기울기니까 y는 얼마? 4에 x 빼기 2 더하기 4니까 y는 얼마? 4x 빼기 얼마? 4. 연립방정식 풀게. 4x 빼기 4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x 빼기 1. 그러면 6x는 뭐가 돼서? x는 몇 분의 1? 그러면 2에서 접선 그어.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그어. 만나는 곳은 그대로 x는 어디로? 2분의 1로 일치하지. 그치? 다시. 방정식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래프를 바꿔도 x좌표가 변동이 없어. 그럼 x좌표가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 y좌표는 모르겠어. x좌표는 변동이 없어야 돼.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5번으로 오면 뭔지 모르지만 어떤 4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요. y는 얼마?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있지. 그래서 교점이 생겼는데 마이너스 1 얼마? 0, 1 얼마죠? 2지. 그래서 어디서 그은 접선과 2에서 그은 접선과 마이너스 1에서 그은 접선의 교점의 x좌표를 봤더니 x좌표가 얼마다? 얘가 어디에서, 얘가 k, 뭐였다? 0. 0은 별로 안 중요해. k가 중요해.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서 뭐로 만들 수 있어? 아까처럼 똑같은 뭐로 만들 수 있죠?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네 간격이 어때? 동일하지? 그러면 당연히 어떤 그래프가 나와? 대칭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지점이 2일 거고 요 지점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서 똑같은 뭐를 그으면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정중앙이니까 얘도 역시 x는 뭐가 생겨야 돼? 그치? 그러니까 k는 보자마자 몇 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그럼 이제 미지수를 체크해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미지수는 이제 2개가 남았고 2개가 있으면 식이 필요해. 그러면 식 2개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봐. 미지수는 이제 2개까지 줄었어. K 해결됐으니까 A, B 남은 거지. 그러면 A, B 남았으니까 식도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해. 대놓고 식 하나 있네요. 그죠? F1이 얼마였어? 20. 그치? F1이 20이니까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20이라는 식 하나는 무조건 나오네? 근데 식이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더 필요하지? 잡아보세요. 잠깐만 생각해봐. 식 하나가 어디 숨어 있을까?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이미 썼어. 등차 수열 써서 뭘로 잡았냐면 저 대칭 형태의 그걸 잡았습니다. 접선 맞긴 맞아. 근데 더 디테일하게. 접선을 어떻게 해? 접선을 어떻게 해? 디테일하게. 기울기, 맞아. 접선이 기울기잖아. 그 기울기를 어떻게 해?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디어여서 그래요. 우리가 기울기를 고1 때 어떻게 측정하죠? 기울 때 고울기 어떻게 측정해? 중3 때 기울기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그거 평균 변화율이잖아. 근데 고2 때 미분을 배우잖아. 고2 과정에서. 미분 배워서 기울기를 어떻게 측정하는데? 순간? 그럼 그 두 개는 소스가 다른 거야. 출처가 다른 거야. 그럼 출처가 다르다는 얘기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거는 뭐로 만들 수 있어? 하나의 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진짜 많이 써. 원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접선이라고 했는데, 원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2, 접점의 좌표를 잡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접선 기울기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2분의 1, 0을 지난다는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원래는. 원래 풀이가. 그죠? x는 2에서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 2분의 1, 0을 지난다 해서 대입해서 원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단축시키면 무슨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2,2a 더하기 b 여기 2분의 1, 0 무슨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2 빼기 2분의 1분의 2a 더하기 b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과 같다 하면 얘가 식으로 하나 써먹을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다 저걸로 풀 겁니다, 아마.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접선에다 또 대입해서 지난다 해서 그걸 풀려면 진짜 오래 걸려. 그치? 근데 그 과정을 결론만 적은 게 결국 어떤 과정이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걸 압축해서 적으면 평균 변화율과 접선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항상 식이 돼. 왜? 같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잖아. 그래서 남은 그러면 미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곱미분해. 무슨 말이냐면 fx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었잖아. 1이었으니까 쭉 4개의 곱셈인데 미분하고 냅두고 돌리면 f'2 집어넣으면 어차피 x 빼기 2가 미분 안 된 애들은 볼 필요도 없어. 집어넣으면 0 돼서 다 날아갈 거거든. 결국 f'2로 살아남는 애는 누구만 살아남을 거냐면 x 빼기 2가 미분되고 나머지가 미분 안 된 그 식에만 f'2가 살아남을 겁니다.
이거 하나 근 빠졌지. 마이너스 1, 0, 1, 2. x 마이너스 1, 0, 1, 2 빠졌지. 4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fx는 얼마?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2, 그리고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f'x 하면 다 필요 없고 누구만 남겨도 된다? x 더하기 1, x 빼기 1 더하기 a만 남겨도 된다. 그래서 f'2는 결국 얼마가 나온다? 3, 2, 1 더하기 a, 6 더하기 a 나오겠네. 네, 된 사람은 6번 또 봐주고 있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고사 나오면 알려주세요. 나왔나요 벌써? 나왔겠지? 날짜예요. 네, 날짜. 언제쯤이에요 보통? 27, 28? 거의 27, 28, 29? 내가 보통 열흘 전까지 수업하고 쉬어줄게, 보통. 그쵸? 네. 야,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중학교 공부를 한 달 내내 할 필요 없어. 그러지 마.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못 해. 진짜로. 맞아요. 왜 그런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혹시 특목 갈 친구들은 성적을 신경을 쓰긴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그렇게 압축된 시간 내에 하세요. 압축된 시간 내에. 중학교 때 보면 한 달 내내 내신 공부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왜 그게 쓸모가 없냐면, 고등학교 가서 한 달을 안 줘. 고등학교 가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맥시멈 2주도 안 돼. 왜냐면 세특 적어야지, 생기부도 그죠? 학종 쓰는 그것도 해야지, 수행해야지, 동아리 활동해야지.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중학교처럼 이렇게 막 한 달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구조야. 진짜로. 근데 그런 애들이 한 달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나왔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똑같이 한 달을 잡아. 한 달을 잡다가 터져. 일정이 터져, 스케줄이. 나는 공부를 반도 못했는데 시험이 앞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한정된 시간 내에 압축 능력을 키워야 돼. 압축 능력. 그게 뭐예요? 그러면 100페이지의 텍스트를 딱 읽으면 얘는 견적이 다 나와야 돼. 얘는 3일 전부터 봐야 된다. 얘는 시험 전날만 보고 가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얘는 안 나온다. 얘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는 며칠 필요하다. 이게 딱 나와야 돼. 그리고 일주일을 널널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게 밀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 다 쏟아붓는 식으로. 다 쏟아붓는 식으로. 나도 한때는 김밥이나 주먹밥 먹으면서 공부했어. 한때는. 그죠? 커피, 바카스 먹고, 아니,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뭐라고 해야 돼? 주먹밥이나 김밥 같은 거 조금씩 먹으면, 많이 먹으면 또 배부르잖아. 시험 기간에. 그렇게 몰아붙여, 벼락치기가 짱이야, 시험은. 일단.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벼락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밥 먹는 시간이 유일한 자유 시간인데요. 그걸 희생해야 돼. 그걸 희생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사명아. 그죠? 시험 끝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되지. 아니야? 그게 다를 수 있으니까. 자, 6번 갈게요. 이건 뭐냐면,
이게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딱 하나입니다. 4차 함수가 나오잖아. 4차 함수가 나오면 간격의 문제밖에 없어요. 간격. 그럼 이 간격이 뭔데요? 그러면 4차 함수가 극값, 그러니까 f'x지? 도함수가 근을 가지는 간격을 봐. 그러면 근을 가지는 간격에 따라서 대칭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해? 비대칭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간격에 따라서. 그럼 6번은 대놓고 알려준 거야. 어떻게? f'x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대놓고 0, 마이너스 베타, 베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끝났죠? 그러면 fx9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식을 가진다? 그 다음에 밑에는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위에는 9다. 그러면 대입해. 네. 6번, 7번은 쉬워. 8번이 다시 까다롭고. 그래서 알파, 베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서 그래프를 실제 그려볼게.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립시다. 이게 뭔데? 양수면 뭐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밑에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버리면 양수면 0으로 만들고 음수면 몇 배 하죠? 마이너스 몇 배? 그치?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되겠지.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일 거야? f'x의 절대값에서 f'x 뺀 그래프겠지. 요 그래프가. 그러면 gx는 그럼 우리는 얘를 뭐 하는 건데 0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는 건데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럼 가만히 봤더니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접근해서 0부터 10까지잖아. 이게 gx잖아. 근데 어차피 접근해봐야 누구만 접근되죠? 얘만 접근되지. 얘만. 근데 얘는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높이 차죠? 다시 갈게. 요 노란색, 이거 빨간색 해볼까? 요 빨간색 적분은 어디하고 어디에 높이 차지 원래? 얘하고 얘 얼마였을 거야? 높이 차지. 그래서 얘가 얼마였을 거야? 25지. 근데 마이너스 2f'x로 바꿨으니까 얘는 이제 얼마가 돼? 2배가 됐으니까 얼마? 그치. 50이 됐겠죠. 그럼 50만 살아남겠네. 나머지는 다 지워지고. 자, 7번. 직접 풀어봐 주세요. 네. 7번, 8번 다 직접 천천히 가봅시다. 이게 왜 50이에요? 왜냐면 요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2f'x가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 2배가 돼서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원래는 여기 적분값 정확히는 넓이가 25지 적분값은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25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지. 25칸이. 근데 이 그래프를 적분하면 이제 플러스 50만큼 올라가겠지. 0,0에서. (7번에서) 열차를 어디서 갈아탔는지를 잘 봐봐. 건호야, 열차를 어디서 갈아탔죠? 마이너스 1하고 1. 그쵸? 마이너스 1과 1에서 열차를 갈아탔어. 뭐에서 뭐로 갈아탔어? 몇 차 함수에서 몇 차 함수로? 4차에서 누구로? 1차 직선으로. 근데 나조건을 봤더니 미분이 뭐 하대? 그러면 미분 가능하게 열차를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해당 지점에서 무슨 근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중근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그림을 그려봐.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kx라는 직선이 있겠지. 얘가 4차 함수랑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열차를 갈아탔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이 그래프가.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는 상태가 돼야지. 그치? 그러면 4차 함수는 극값이 하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지점이 얼마? 여기가 얼마? 그치? 그럼 식을 그냥 바로 적어 버립시다. 식을 어떻게 바로 적을 수 있죠? fx 더하기 k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어디에서 중근? 중근. 그러면 넘겨볼게. 그러면 이제 fx는 어떻게 돼야 돼요?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빼기 1의 제곱에 빼기 kx인데 극값이 몇 개라고 했죠? fx의 극값이? 하나. 그러면 fx의 극값이 하나라는 거는 f'x가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라고 해석해도 돼? 한 개라고 해석해도 되지. 그러면 다시 f'x는 0에 부호가 체인지 되는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면 그림으로 미분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식으로 미분하는 것보다 대칭성이나 특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 눈에 접선 기울기 0이 되는 점 보여? 안 보여? 다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수식으로 미분하지 말고 미분하면 어차피 몇 x일 거야?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버릴 수 있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비율 관계가 성립하거나 대칭형일 때는 식으로 미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다시 만들어 볼게요. 식을 이제. 그럼 결론은 뭐죠? 4에 누가? x 더하기 1에 x에 x 빼기 1이라는 이 그래프가 이 k라는 얘랑 교점이 몇 개만 생겨야 돼? 부호가 변하는 교점이 몇 개만 생겨야 돼? 하나만 생겨야지. 그럼 왼쪽 그래프 또 그립시다.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되지. 마이너스 1, 0, 1로 그리면 되죠. 그러면 비율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긴 얼마? 루트 3분의 1. 이쪽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지. 그치? 근데 y는 k가 어디 그어져야 교점이 하나가 생기죠? 부호가 여기 그어지면 안 되지? 그럼 교점이 몇 개가 생겨? 부호가 3번 변해버리잖아. 극값이 3개잖아. 그러면은 k가 양수면 무슨 값 이상이면 돼? 극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극소 뭐거나 극소 이하거나 극대 이상이거나. 근데 양수 k의 최소값이니까 무슨 값 구하면 그만이야? 극대 구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미분 가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미분 가능은 결국 중근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방정식이야.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국 방정식이거든. 우리는 방정식 풀고 접선 기울기 구하고 극대극소 구하고 그게 다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은 일종의 진짜 관념적인 용어지. 관념적인 용어. 미분이 가능하다. 그 미분 가능을 뭐로 해석한다?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중근 이상. 부등식으로 해석하면 항상 양수.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얘는 이 fx 빼기 gx는 무슨 근만 갖고 있는 거야? 중근이나 허근? 아니면 항상 양수, 항상 음수. 부호가 바뀌면 안 돼. 그치? 자, 8번 풀어봅시다. 내가 맨 앞에 가이드만 해줄게. 맨 앞에 가이드. 8번. 미분 가능하대. 자, 정호야. 미분 가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2개가 있어. 뭐죠? 그쵸. 절대값 하나 있어. 또 미분 가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 절대값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문제를 보세요. 절대값이랑 누가 있죠? 열차. 1에서 갈아탔거든. 그러면은 말을 바꾸면 해석하면 이거야.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x는 1에서 열차를 갈아타도 뭐가 가능했어요? 미분이 가능했지. 그러면 미분 가능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가능하면 절대값 안에는 무슨 근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중근, 허근. 아니면 항상 양수, 항상 음수.
그 다음에 1에서 갈아탔는데 미분이 가능하면 1에서 함수값이 똑같고 접선 기울기가 어떻고? 똑같고. 자, 절대값부터 해결합시다. 그러면 절대값 아니 항상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잘 생각해봐.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3차 함수 fx 맞나? 그렇지.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거든? 근데 항상 양수일지 항상 음수일지 작은 쪽으로 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항상 음수일지 항상 양수일지를 생각해봐. 누가 더 빨리 나락으로 가죠? 표현이 안 좋나? 누가 더 빨리 처박히죠? 이것도 안 좋나? 누가 더 빨리 음의 무한대로 가죠? 1차 함수가 빨리 처박혀요? 3차 함수가 빨리 처박혀요?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 3차 함수가. 그러면 3차 함수에서 1차를 빼면 항상 양수가 돼야 돼? 항상 음수가 돼야 돼? 항상 음수가 돼야죠. 왜? 결과론적으로 fx가 더 빨리 3차 함수가 더 밑으로 내려가 1차 함수보다 무조건. x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뭐 처음에는 3차 함수가 위에 있을 수 있지. 하지만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차피 3차 함수가 밑으로 뚫고 뭐 하게 돼 있어? 내려가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3차 함수가 항상 밑에 시작부터 밑에 있어야 돼. 그럼 하나는 해결했네. 어떻게? 1보다 뭐한 쪽에서는 그치? 1보다 작은 쪽에서는 항상 음수. 그치?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갈게. h0이 얼마였죠? 0.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h0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만났죠? 근데 만났는데 미분 가능에 영향을 안 줘야 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죠?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중근 혹은 그치? 중근이지. 부등식으로 해석하면 항상 양수건 항상 음수인데 항상 음수여야 되지. 그러면 gx의 정체는 결국 뭐예요? 접선이지. 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얼마? 그러면 이제 hx를 다시 적을게. hx는 절대값 없애도 돼, 이제. 우리는 항상 뭐인 걸 알았으니까. 항상 음수인 걸 알았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fx 더하기 gx겠죠?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등호는 뭐 아무 데나 상관없어. fx 빼기 얼마? gx? 더하기 gx? 네, 더하기 gx.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허들을 넘읍시다. 두 번째 허들은 뭔데? 1에서 뭐가 똑같아야 돼? 함수값이 똑같고 뭐가 똑같아야 돼? 미분계수가 똑같아야죠. 그러면 1에서 fx가 어떤 결론이 나오지? 1에서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f1이 얼마고? 0이고 f'1도 얼마고? 오케이. 그럼 fx 그냥 적읍시다.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뭐? 1에서 중근가지지. 뭔지 모르지만. 그럼 이제 누구 알아내야 돼요? 알파 알아내야죠. 근데 바깥에 식이 하나 있네. h2가 얼마예요? 5지. 자, 근데 아까 gx의 정체가 뭐라고요? 이게 gx거든? 우리 gx의 정체가 뭐였죠? 어디에서의 접선? 그러면 gx도 뭐로만 표현되지 결국? 미분에서 x는 0이니까 x는 fx가 알파로만 표현돼 있잖아. 그러면 gx도 뭐로만 표현이 가능해? 알파로만 표현이 가능하지. 그럼 h2도 뭐로만 표현이 가능해? 알파로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게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죠. 요게 1에서 1이 아닐 거야. 1은 그냥
어딘가에 따로 있어도 돼. 그걸 착각해서 그래. 왜냐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함수가 아니라 그냥 서로 아예 다른 함수야. fx 더하기 gx. 그러니까 1에서 이렇게 끊어져도 fx랑 gx랑 더해서 여기를 갖다 메꿀 수 있어. 그러니까 x는 1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1보다 작은 쪽에서 항상 음수기만 하면 돼. 만나는 곳이 1인지는 몰라. 그래서 fx로 세팅하는 게 더 좋아. 왜냐면 fx를 세팅하면 gx는 어차피 누구로만 표현되니까, 알파로만 표현되니까. 공부 좀 했네요. 그죠? 네. 식 푸는 속도나 그게 좀 늘었네. 이제 gx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팅해도 되는데 이렇게 세팅해도 여기도 알파 똑같은 미지수 세팅 되잖아. 근데 이제 왜 분리시켰냐면 gx의 정체가 x는 0에서의 fx의 접선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fx만 세팅을 한 거야. fx도 공교롭게 f1이 0이고 f'1도 0이니까 fx도 1에서 중근 가지는 건 나왔거든. 나머지 근은 모르고. 그치? 나머지 근은 모르고. 근데 어쨌든 gx는 0에서 접선이니까 f0 구하고 쉽게 말해서 그냥 gx를 적어버려. gx는 뭐로 적히죠? f'0에 x 빼기 0 더하기 f0으로 그냥 gx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gx도 그냥 알파에 가는 식으로 다 표현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된 식에다 2 집어넣었을 때 f2 더하기 g2가 5가 나오도록 알파를 잡으라는 얘기야. 포인트는 뭐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 허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고. 미분 가능은 결국 방정식 부등식입니다. 방부등식이야. 네. 경계점이 중요하고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고 인수 개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치? 네. 여기까지 정리되면 끝.